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 중에서도 신혜자 씨는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작은 분식집에서는 따뜻한 어묵 국물과 김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혜자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최지원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지원 씨 일찍 나와야 장사 잘 되지 않겠어요? 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원 씨는 분식집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요즘 왜 가게가 텅 비어 있나요? 예전에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혜자 씨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스쳤다. 그러나 이내 밝은 표정으로 바꿔 말했다.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다들 지갑을 꽉 잡고 있나 봐요. 하지만 지원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혜자 씨의 가게는 남대문 시장에서 제법 유명했다. 그녀가 만든 김밥과 떡볶이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가게 물건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혜자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바빴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원 씨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혜자 씨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손님들이 뜸해지자 혜자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서둘러 어딘가로 향했다. 지원 씨는 호기심에 멀찍이 따라갔다. 혜자 씨는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고 지원 씨도 뒤따라 탔다. 버스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에 있는 큰 은행이었다. 혜자 씨는 창구에서 직원과 몇 마디 나누더니 두툼한 봉투를 꺼내들었다. 지원 씨는 깜짝 놀랐다. 그 봉투 안에는 분명 큰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저게 뭐지? 가게도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던데. 지원 씨는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날 저녁, 신혜자 씨는 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남대문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뜬 번호는 서울 지역 번호였고 뒷자리 숫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여보세요? 혜자 씨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신혜자 씨 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박지훈 중위입니다. 순간 혜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청이요? 무슨 일인가요? 박중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현재 신혜자 씨의 아드님, 강민준 씨가 국제사이버 범죄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민준이가요? 혜자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가 떨렸다. 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강민준 씨의 계좌와 거래 내역에서 다수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신혜자 씨의 집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민준이는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아이예요. 절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박중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신혜자 씨,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혜자 씨께서 협조해 주시면 강민준 씨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협조라니요? 제가 뭘 해야 하죠? 우선 저희는 강민준 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재산 내역과 금융거래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혜자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혜자 씨는 혼란스러웠다. 경찰이 맞긴 한 건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박중희가 덧붙였다. 저희가 신혜자 씨께 증명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상통화로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서울지방경찰청 로고가 박힌 문서 사진과 함께
박지훈 중위의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도장까지 찍혀있는 문서를 확인한 혜자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민준이가 정말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거죠? 네, 하지만 아직은 의심 단계입니다. 만약 신혜자 씨가 협조해 주신다면 조사가 빨리 끝나고 강민준 씨도 무사히 풀려날 겁니다. 혜자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착실한 아이였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IT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런 아이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되죠? 박중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다. 우선 신혜자 씨의 금융계좌를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동결 요청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잠정적인 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을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체요? 네, 이것은 범죄 자금 세탁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수사 종료 후 전액 환불될 것입니다. 혜자 씨는 잠시 망설였다. 얼마를 보내야 하나요? 1차적으로 5천만 원입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며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은 수사 종료 후 돌려드리며 강민준 씨의 무죄가 입증되면 문제없이 끝납니다. 혜자 씨는 손을 떨며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는 없는데. 박중희는 침착하게 말했다. 신혜자 씨, 저희는 강민준 씨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혜자 씨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만약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은행 대출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마련하시면 됩니다. 통화가 끝난 후 혜자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 남아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문서와 박중희의 사진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민준이를 구하려면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나? 지원 씨에게 빌려야 하나? 어떻게든 민준이를 구해야 했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혜자 씨는 결심했다. 내가 해야 해.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겨둔 결혼반지와 몇 개의 은목걸이가 반짝였다. 이걸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겠지. 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와 목걸이를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그리고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은행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신혜자 씨는 새벽부터 남대문 시장의 가게 문을 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김밥을 말고 어묵을 끓이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어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손님이 오고 갈 때마다 혜자 씨는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손에 든 국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도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다. 그날 오후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질 무렵 또다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찍힌 번호는 여전히 서울 지역 번호였다. 혜자 씨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신혜자 씨 되십니까? 박지훈 중위입니다. 다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네,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은행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을 한 번에 보내기가 어려워서 반만 우선 이체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신혜자 씨, 저희 쪽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2차 절차로 추가적인 자금 동결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을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혜자 씨는 망설였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민준이가 괜찮은 건지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요. 박중희의 목소리는 한층 단호해졌다. 신혜자 씨, 지금 저희는 강민준 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가 없으면 수사는 더 길어지고
강민준 씨의 혐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다시 영상통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혜자 씨의 휴대폰에 영상통화 요청이 떴다. 화면을 누르자 어제와 똑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사무실 배경이 나타났고 박중희가 단정한 복장으로 앉아 있었다. 신혜자 씨,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사는 민준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자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 속에서 박중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고 화면 뒤로 보이는 경찰청 로고와 국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혜자 씨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준비할게요. 통화를 끝내고 혜자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몇 푼의 저금과 가게에서 모은 돈은 이미 대부분 빠져나갔다. 남은 것은 가게와 작은 집 한 채뿐이었다. 그날 저녁 혜자 씨는 최지원 씨를 찾아갔다. 지원 씨는 채소 가판대를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다. 혜자 아줌마, 오늘은 좀 일찍 끝나셨네요. 혜자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원 씨, 혹시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지원 씨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가 돈을 빌리러 오다니. 혜자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이가 무슨 일에 연루됐대.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지원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이가 사고를 쳤어요. 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런 건 아닌데 수사에 협조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대. 내가 가진 돈으로는 모자라서. 지원 씨는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지만 오랜 친구인 혜자 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탤게요. 근데 경찰이 돈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혜자 씨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경찰청에서 직접 영상통화도 하고 문서도 보내줬어요. 정말로 경찰 맞아요. 지원 씨는 할 말이 없어지며 돈을 건넸다. 그래요. 민준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날 밤 혜자 씨는 받은 돈을 다시 박중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이 완료된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며 눈을 감았다. 잘 될 거야. 민준이는 무사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혜자 씨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났고 화면 속 송금 완료 메시지는 그녀의 눈에 깊이 박혀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남대문 시장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신혜자 씨는 이른 새벽부터 분식집 문을 열고 어묵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손님들은 하나둘 아침 식사를 위해 찾아왔고 혜자 씨는 평소처럼 미소를 띠며 김밥을 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가득했다. 며칠 전 은행에서 송금한 큰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박지훈 중위의 전화는 계속되었다. 신혜자 씨, 이번에는 추가적인 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민준 씨의 거래 내역 중 몇 가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의 보증금을 저희 보안 계좌로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1억 원이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그런 돈이 없는데요. 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금까지 전 재산을 긁어모아도 5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1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박중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절차가 완료되면 강민준 씨의 혐의가 풀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혜자 씨의 협조가 없다면 조사 과정이 길어지고 구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 그 단어에 혜자 씨는 숨이 멎는 듯했다. 구속이라니요? 우리 민준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만약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범죄조직과의 연루 혐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혜자 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럼 제가 돈을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혜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가게 앞을 바라보았다. 손님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날 오후 최지원 씨가 분식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김밥을 하나 집어들며 환하게 웃었다. 혜자 아줌마,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수척해지셨어요. 혜자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요즘 좀 바빴어요. 민준이 때문에. 지원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또 무슨 일 있어요? 지난번에 돈 빌려간 것도 아직 갚지 못하셨잖아요. 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실 민준이가 좀 큰일을 겪고 있어서요. 경찰 조사 중인데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대요. 경찰 조사요? 무슨 일이에요? 지원 씨의 눈이 커졌다. 혜자 씨는 주위를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박지훈 중이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가 국제범죄 조직에 연루됐다고. 제가 돈을 보내서 조사에 협조해야 한대요. 지원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경찰이요? 근데 왜 혜자 아줌마한테 돈을 요구하죠? 그게 국제자금 세탁 관련된 거래를 확인하려면 제가 가진 재산을 잠정 동결하고 안전계좌에 맡겨야 한다네요.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준다고 했어요. 지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경찰이 개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 혜자 아줌마, 그게 정말 맞나요? 혹시 사기 아닐까요? 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경찰청에서 직접 영상 통화도 했어요. 박지훈 중위가 복장도 단정했고 사무실도 제대로 있었어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지원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혹시 그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닐까요? 요즘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어서 얼굴과 목소리까지 다 조작할 수 있대요. 딥페이크. 혜자 씨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어리둥절했다. 네,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요즘 인터넷 사기가 너무 많아서 경찰도 가짜 영상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대요. 아줌마, 혹시 민준이한테 직접 전화해 보셨어요? 혜자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사람들 말로는 수사 중이라 민준이한테 연락하면 더 큰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지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줌마, 제가 보기엔 뭔가 이상해요. 경찰이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면 빨리 잡아야 해요. 혜자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경찰이었는데. 지원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아줌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세요. 저랑 같이 경찰서에 직접 가서 확인해봐요. 혜자 씨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지원 씨의 강한 확신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그날 밤 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정말 사기였을까? 민준이는 괜찮을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박지훈 중위의 단호한 목소리와 영상통화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경찰이었어. 혜자 씨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두 손을 꼭 쥔 채 밤을 지새웠다. 그 주말 최지원 씨는 약속한 대로 신혜자 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본청 건물은 웅장하고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 혜자 씨는 경찰청 문 앞에서 잠시 주저했다. 지원 씨,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걸까요? 혹시 괜히 민준이한테 피해가 가면 어쩌죠? 지원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줌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해요. 만약 진짜 경찰이 맞다면 민준이를 돕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을 거고, 만약 아니면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해요. 혜자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원 씨와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처에 다가가자 한 남자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원 씨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박지훈 중이라는 분과 관련된 수사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정말 여기 근무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경찰관은 잠시 당황한 듯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저희 서울지방경찰청에는 박지훈 중이라는 분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 경찰서 소속일까요? 혜자 씨는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분과 영상 통화도 했고 경찰청에서 보낸 문서도 받았어요. 경찰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 영상 통화와 문서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혜자 씨는 급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다. 경찰관은 사진을 확대해서 살펴보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라고요? 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최근에 디프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식의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 통화에서 보인 경찰청 로고와 배경은 쉽게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고 문서의 도장도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씨가 단호하게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혜자 아줌마가 보낸 돈은 어디로 간 거죠?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대부분 해외 계좌나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송금한 계좌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혜자 씨는 손을 떨며 가방에서 은행 송금 내역서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박지훈 중위가 알려준 보안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관이 내역서를 받아들고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계좌는 국내 은행이 맞습니다만 명의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자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주저앉았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보낸 돈이 전부 사기였다는 건가요? 지원 씨가 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아줌마,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경찰관은 진지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저희가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니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만약 신고하면 민준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준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경찰관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설명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겁니다. 이미 신혜자 씨가 돈을 보냈다는 걸 알았으니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지원 씨는 혜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줌마, 우리가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일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요구할 거고 아줌마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민준이를 구하려면 지금 멈춰야 해요. 혜자 씨는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고 한참을 고민했다. 그동안의 송금 내역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평생 모아왔던 돈, 남편이 남기고 간 반지, 심지어 가게의 보증금까지 모두 날려버렸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내가 지켜야 해. 마침내 혜자 씨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번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좋아요. 신고할게요. 제발 민준이를 구해주세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씨는 혜자 씨의 손을 놓지 않고 꼭 잡았다. 잘하셨어요, 아줌마. 이제 우리가 민준이를 진짜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민준이가 위험에 빠질까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날 밤 혜자 씨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결심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민준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며 손을 꼭 모았다.
신혜자 씨는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남대문 시장의 익숙한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은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길거리의 상인들도 모두 희미하게 보였다. 최지원 씨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아줌마,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혜자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민준이가 무사했으면. 그날 밤, 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어둡고 불안했다. 혹시 민준이가 어딘가에서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그들이 민준이를 해치지는 않을까? 온갖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혜자 씨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혹시 민준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신혜자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영준 형사입니다. 혜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어제 접수하신 사건과 관련하여 진전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경찰청에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자 씨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대답했다. 네, 당연히 가겠습니다. 최지원 씨와 함께 경찰청을 다시 찾은 혜자 씨는 김영준 형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중년의 단정한 모습이었고 표정은 굳건했다. 신혜자 씨, 앉으시죠.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혜자 씨와 지원 씨가 자리에 앉자 김 형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다. 우선 신혜자 씨가 송금하신 계좌를 추적한 결과 그 계좌는 국내은행을 통해 다수의 해외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계좌는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세탁된 후 사라졌습니다. 가상화폐, 세탁이라니요? 혜자 씨는 이해하지 못했다. 김 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요즘 많은 국제범죄 조직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합니다. 돈의 출처를 숨기기 쉬워서 추적이 어렵거든요. 신혜자 씨의 돈도 그렇게 사라진 겁니다. 혜자 씨는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그럼 민준이는요?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는 거죠? 김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다. 지금까지의 조사로는 강민준 씨가 직접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민준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혜자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 형사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민준 씨의 이름으로 개설된 여러 개의 가상화폐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에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혜자 씨는 머리를 감싸며 절망에 빠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최지원 씨가 침착하게 물었다. 혹시 그 지갑이 민준 씨 명의라고 하셨는데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건가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혜자 씨를 모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저희가 추적을 위해서는 신혜자 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가요? 네, 신혜자 씨께서 송금하신 내역과 민준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간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준 씨가 자주 사용한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혜자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민준이를 찾아주세요. 김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혜자 씨와 지원 씨는 민준이의 방으로 향했다. 컴퓨터는 먼지가 쌓인 채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노트북은 침대 옆 탁자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혜자 씨는 노트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기서 항상 공부하고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최지원 씨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아줌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민준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혜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민준이를 꼭 찾아야죠. 그녀는 컴퓨터와 노트북을 경찰에 넘기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준아, 엄마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꼭 널 다시 찾을 거야. 경찰은 신속하게 컴퓨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거래 내역, 해외 송금 기록, 그리고 민준이가 접속한 수상한 웹사이트들. 모든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혜자 씨는 경찰청 밖에서 지원 씨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원 씨, 우리 민준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반드시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민준이도 분명 돌아올 거예요. 혜자 씨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민준이를 구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청에서 신혜자 씨의 신고를 받은 후 김영준 형사는 즉시 사이버 수사대 팀과 함께 수사에 돌입했다. 혜자 씨가 제공한 컴퓨터와 노트북을 분석하던 중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형사님, 여기 좀 보세요. 한 수사관이 화면을 가리켰다. 컴퓨터 내역 중 민준이 접속한 특정 사이트가 기록되어 있었다. 사이트의 주소는 평범한 포털 사이트처럼 보였지만 접속 로그를 추적해보니 암호화된 거래와 연결된 곳이었다. 이건 다크웹 주소입니다. 여기서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영준 형사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돈이 추적되지 않았던 거군. 모든 거래가 다크웹을 통해 가상화폐로 전환된 후 해외로 빠져나갔어. 그는 혜자 씨에게 다가가 설명했다. 신혜자 씨, 민준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이 사용한 거래 사이트는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다크웹 플랫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겁니다. 혜자 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우리 민준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가요? 직접. 김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타깝게도 민준 씨의 계정이 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었고 자금 거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민준 씨가 주범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혜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민준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혹시 그 사람들이 민준이를 해친 건 아닌가요? 김 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준 씨의 위치를 추적 중입니다. 다행히도 마지막으로 접속된 IP 주소가 서울 내에서 잡혔습니다. 아직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한 수사관이 급하게 달려왔다. 형사님, 방금 전에 다크웹 서버에서 새로운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강민준 씨의 계정으로 3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이체됐습니다. 위치 추적 결과 홍대 근처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접속된 걸로 보입니다. 김형준 형사의 눈빛이 반짝였다. 좋아, 지금 바로 팀을 꾸려서 출발한다. 신혜자 씨, 저희가 민준 씨를 찾으면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혜자 씨는 두 손을 꼭 쥐며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우리 민준이를 무사히 찾아주세요. 김형준 형사와 사이버 수사대 팀은 급히 차량에 올라타고 홍대 거리로 향했다. 화려한 간판과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인터넷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입니다. 마지막 IP가 잡힌 곳. 팀원들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김형준 형사는 매니저에게 다가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매니저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14번 자리에서 사용 중입니다. 형사는 손짓으로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한 남자가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빼곡히 떠 있었다. 강민준 씨, 일어나 주시죠. 남자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김형준 형사는 그가 민준임을 확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당신은 국제자금 세탁 및 사이버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됩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김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시죠. 민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었고 수갑이 채워졌다. 그 모습이 카페 안의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차에 오르기 전 민준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신혜자 씨에게 연락이 왔다. 신혜자 씨, 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으니 와주실 수 있나요? 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쥐고 대답했다. 네, 당장 가겠습니다. 최지원 씨와 함께 경찰서로 달려간 혜자 씨는 수갑이 채워진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민준아.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다. 엄마, 죄송해요. 혜자 씨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다. 왜 그랬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준은 울먹이며 말했다. 처음엔 그냥 조금만 돈을 벌려고 했어요. 다들 그렇게 돈을 번다고 해서. 그런데 점점 더 깊이 빠져버렸어요. 나중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민준아,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니? 엄마한테 말해줘.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박지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끌어들였어요. 그 순간 김영준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지훈. 그 이름은 가명이었군요. 이제야 모든 게 맞춰집니다. 혜자 씨는 김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정말 경찰이 아니었던 건가요? 김 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경찰이 아닙니다. 사이버 범죄 조직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잡으러 갈 겁니다. 경찰서에서 민준이 체포된 이후 김영준 형사는 즉시 팀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전화번호와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전부 대포폰과 VPN을 통해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한 수사관이 손을 들며 말했다. 형사님, 박지훈이 사용한 IP 중 일부가 강남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자주 잡혔습니다.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매번 접속 후 10분 이내에 사라졌습니다. 김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지시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남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둘째, 다크웹 거래 내역을 더 깊이 파헤쳐서 그들이 어디로 돈을 빼돌렸는지 추적합니다. 수사관들은 빠르게 흩어졌고 그날 오후 강남의 오피스텔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CCTV를 분석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수상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저 사람. 화면 속 남자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체격은 뚜렷했다. 김영준 형사는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다. 이 남자가 박지훈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범인일 겁니다. 보세요. 출입할 때마다 보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가고 있죠. 내부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즉시 그가 드나들었던 7층으로 향했다. 조용한 복도 끝방에 도착하자 김 형사는 수화기를 들고 무전했다. 7층에 도착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형사님. 준비 완료입니다. 김 형사는 손짓을 하며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진입합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자 내부에는 컴퓨터 여러 대와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누군가가 급하게 파일을 삭제하고 있었다. 멈춰. 경찰이다. 남자는 당황하며 창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지자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끝났군. 김 형사는 그를 응시하며 물었다. 내가 박지훈이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 한 건 아닙니다. 김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소리지? 넌 조직에 불과한 건가? 박지훈은 쓰게 웃으며 말했다. 난 그저 연락책에 불과해요. 진짜 두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다크웹에서 블랙고스트로 불려요. 내가 잡혀도 그 사람은 계속 움직일 겁니다. 김 형사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다. 그럼 협조해. 내가 아는 걸 모두 말하면 형량을 줄여줄 수 있을지도 몰라. 박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요. 대신 보호해준다고 약속하세요. 그 사람은 그냥 경찰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는 대대적인 작전 계획이 세워졌다. 박지훈의 진술에 따르면 블랙고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와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불법 자금 세탁과 해킹을 주도하고 있었다. Black Ghost. 그 사람을 잡지 않으면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김영준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민준 씨도 그 조직의 일부로 이용당한 겁니다. 한편 신혜자 씨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최지원 씨가 그녀 옆에 앉아 위로했다. 아줌마, 이제 경찰이 그 사람들을 잡고 있어요. 민준이도 곧 돌아올 거예요. 혜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속지 않았다면 민준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지원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경찰도 속일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 민준이를 무사히 되찾는 거예요. 그 순간 경찰서 문이 열리고 김영준 형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희망이 서려 있었다. 신혜자 씨. 혜자 씨는 급히 일어나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준이는요? 무사한가요? 김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는 현재 저희 보호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던 박지훈이라는 자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진술로 국제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나 김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블랙고스트라는 자를 잡지 않으면 민준 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혜자 씨는 두려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희와 함께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민준 씨가 그 조직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다크웹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두 밝혀야 합니다. 혜자 씨는 두 손을 꽉 쥐며 결심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민준이를 구해주세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시작합시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 될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작전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다크웹의 거래 내역과 블랙고스트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김영준 형사는 지휘본부에서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모두 집중하세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블랙고스트를 잡는 겁니다. 우리는 박지훈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의 주요 활동 지역을 추적했고 오늘 새벽 홍대에 위치한 한 창고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마쳤다. 최첨단 장비를 착용한 사이버 수사대원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블랙고스트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의 거래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다. 형사님, 지금 블랙고스트의 지갑에서 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이동 중입니다. 김영준 형사는 빠르게 화면을 살폈다. 좋아. 위치 추적은? 서버를 경유해서 IP를 우회하고 있지만 마지막 접속지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입니다. 김영준 형사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다. 1팀, 2팀은 청담동 오피스텔로 출동합니다. 3팀과 4팀은 다크웹 서버가 위치한 창고를 급습하세요. 우리는 동시에 움직입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팀원들은 신속하게 출동 준비를 마치고 현장으로 향했다. 혜자 씨는 경찰청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최지원 씨가 함께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줌마, 오늘이 그날이에요. 경찰이 블랙고스트를 잡으면 민준이도 드디어 해방될 거예요. 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요. 제발 무사히 잡히길. 그 시각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앞에는 경찰차가 조용히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건물의 CCTV는 모두 해킹을 통해 차단되었고 주변은 정적이 흘렀다. 김영준 형사는 마이크를 통해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모두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 완료입니다. 진입합니다. 순간 경찰 특공대가 동시에 문을 열고 내부로 빠르게 진입했다. 복도를 따라 조용히 움직이던 팀원들은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1902호, 그곳이 블랙고스트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장소였다. 3, 2, 1. 진입. 강력한 충격과 함께 문이 열리자 방 안에는 컴퓨터 여러 대와 거대한 모니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김영준 형사는 순간 당황하며 무전으로 보고했다. 1902호에 도착했지만 내부에 아무도 없습니다. 장비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였다. 모니터 하나가 깜박이더니 화면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화면을 통해 전달된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쉽게 잡을 거라고 생각했나? 김영준 형사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블랙 고스트. 내 놈을 잡기 위해 우린 여기까지 왔다. 이제 끝났다. 남자는 비웃듯 웃었다. 끝났다고?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컴퓨터가 동시에 꺼지고 모니터는 전부 검은 화면으로 변했다. 사이버 수사대원들이 급히 복구를 시도했지만 모든 데이터는 순식간에 삭제되었다. 형사님,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김영준 형사는 주먹을 꽉 쥐며 바닥을 내려쳤다. 젠장. 한 발 늦었군. 한편 창고를 급습한 3팀과 4팀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 다크웹 서버가 위치했던 장소는 텅 비어 있었고 남은 것은 고장난 컴퓨터 몇 대뿐이었다. 그날 저녁 김영준 형사는 지친 얼굴로 경찰청으로 돌아왔다. 혜자 씨는 그를 보자마자 다가가 물었다. 형사님, 블랙고스트를 잡았나요? 민준이는요? 김영준 형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얻은 단서로 반드시 추적할 겁니다. 혜자 씨는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기도했다. 부탁드려요. 제발 우리 민준이를 구해주세요. 그때 김영준 형사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이의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 씨,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민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대신 변조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희가 민준이를 찾고 싶다면 내 조건을 들어라. 김영준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블랙 고스트인가? 맞다. 내가 직접 나설 차례인 것 같군. 선택해라. 너희가 수사를 멈추면 민준이는 무사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쫓는다면 그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을 거야.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김영준 형사는 이를 악물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건 전면전이군. 혜자 씨는 손을 떨며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민준이를. 김영준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블랙고스트가 어디에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혜자 씨는 그의 눈빛에서 결의를 보았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려요. 제발 우리 아들을. 그날 밤 서울의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블랙고스트와의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였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찰청 작전실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사이버 수사대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었다. 김영준 형사는 작전실 중앙에 서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블랙고스트와의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려 퍼졌다. 모두 집중하세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블랙고스트를 생포하는 겁니다. 민준 씨도 그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민준 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수사관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준 형사는 손에 쥔 파일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블랙고스트는 현재 인천항 근처의 폐창고를 거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IP 추적 결과 민준 씨의 신호가 그곳에서 포착됐습니다. 혜자 씨는 지원 씨와 함께 경찰청 작전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민준이가 거기 있는 건가요? 김영준 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혜자 씨는 두 손을 모으며 눈을 감았다. 제발,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경찰 특공대와 사이버 수사대가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방탄복을 착용하고 통신 장비를 점검하며 마지막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출동합니다. 김영준 형사의 명령과 함께 경찰차와 특공대 차량들이 일제히 출발했다. 어둠을 가르며 인천항으로 향하는 길, 혜자 씨는 지원 씨와 함께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민준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엄마, 나 다녀올게요. 라고 웃으며 뛰어나가던 그 아이의 모습. 1시간 후 인천항의 폐창고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다. 주변은 고요했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김영준 형사는 무전을 통해 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1팀은 정문, 2팀은 후문으로 진입합니다. 민준 씨가 발견되면 즉시 보호하라는 명령을 따른다. 작전 시작. 특공대원들은 조용히 창고로 접근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발걸음을 옮기며 창문 너머로 내부를 살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자 강력한 충격과 함께 문이 열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라. 그러나 창고 안은 비어 있었다. 넓은 공간에는 컴퓨터와 서버 장비만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김영준 형사는 이를 악물며 무전했다. 모두 조심해라. 뭔가 이상하다. 그때였다. 창고 한쪽 구석에서 작은 빛이 반짝였다. 김영준 형사는 신호를 보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철문을 열자 그곳에는 두 손이 묶인 채 앉아있는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민준 씨. 김영준 형사는 급히 달려가 결박을 풀어주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형사님,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무사해요? 네, 어머니는 무사합니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괜찮습니까? 민준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블랙 고스트는, 그는. 그 순간
창고 안에 설치된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졌다. 화면에는 검은 가면을 쓴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그 비웃음은 선명했다. 생각보다 빨리 찾았군. 역시 경찰의 수사력은 무시할 수 없지. 김영준 형사는 총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소리쳤다. 블랙 고스트.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화면 속 남자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끝. 시작에 불과해. 내가 가진 정보는 이미 전 세계로 퍼졌고 너희가 잡은 것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지. 그림자라고? 그래, 난 그저 어둠 속의 일부일 뿐이야.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 내가 없어도 또 다른 그림자가 생길 거다. 그리고 넌 절대 날 찾지 못할 거야. 그 순간 화면이 꺼지며 모든 장비가 동시에 폭발음을 내며 꺼졌다. 창고 안은 정적이 맴돌았다. 김영준 형사는 무전을 통해 보고했다. 모든 장비가 손상되었습니다. 블랙 고스트는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선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잡을 겁니다. 그날 밤 경찰은 민준을 무사히 구출했고 신혜자 씨는 눈물로 아들을 껴안았다. 민준아, 정말 다행이야. 정말. 민준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자 씨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너만 무사하면 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다시 살아갈 용기와 결의가 떠올랐다. 김영준 형사는 창고를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다졌다. 블랙 고스트, 어디에 숨든 반드시 찾아낸다. 서울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는 아직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를 쫓는 빛이 생겼다. 그리고 그 빛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